식구들 요즘 들어 이런 말 자주 안 허요? 예전 같지가 않다. 기운이 쭉 빠진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다. 이런 말이 입에서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나이 탓만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 몸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젊을 때는 라면 먹고 밤새워도 버팁니다. 커피로 하루를 때우고 대충 한 끼 먹고 바쁘다는 핑계로 몸을 막 써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중년을 지나고 60이 넘어가면 그동안 먹어온 밥상이 슬슬 계산서를 보내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 좀 아프게 배웠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책도 수십 권 쓰고 강의도 오래 했습니다. 한때는 전국을 다니며 사람들 앞에서 말로 밥 먹고 살았는데 그때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눈이 보이는 것도 당연하고 내 다리로 걷는 것도 당연하고 밥 먹고 소화되는 것도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2번이나 시력을 잃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눈앞이 흐려지고 세상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돈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게 건강이고 건강 잃으면 노년은 참 길고 힘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순히 이 음식 좋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60 넘어서 몸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밥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단백질, 채소, 햇빛, 좋은 지방 이런 것들도 부족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밥상을 조금만 바꾸면 몸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젊어지는 비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덜 무너지는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식팩트 할아버지가 시골 밥상 얘기하듯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아따, 물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몸은 물 부족에 약해집니다. 더 문제는 갈증을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몸은 마르고 있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입이 마르고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고 소변색이 진해져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이제 슬슬 여름이 다가오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어르신들이 탈수 때문에 기운이 빠지고 병원에 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커피는 마시는데 물은 안 마십니다. 국물은 먹는데 깨끗한 물은 안 마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드십시오. 찬물 벌컥벌컥 마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몸이 놀라지 않게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한꺼번에 마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 때문에 물 섭취를 제한받은 분들은 반드시 의사 말씀을 따라야 돼요. 건강 정보는 내 몸 상태에 맞아야 진짜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달걀은 참 고마운 음식이죠. 비싸지도 않고 조리도 쉽고 씹기도 편하고 영양도 알차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근육만이 아니죠. 기운, 기억력, 회복력, 면역력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 그 바탕에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몸을 고치는 재료지요. 근육도 만들고 면역세포도 만들고 상처 회복에도 관여한단께요. 그런데 어르신들 식사를 보면 밥, 김치, 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는 부른데 몸을 고칠 재료가 부족한 거죠. 달걀은 이런 분들에게 현실적인 단백질 식품이요. 삶아도 좋고 계란찜도 좋고 계란국도 좋습니다. 기름을 많이 두르고 부치는 것보다 삶거나 찌는 방식이 부담이 적지요.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도 반숙으로 삶은 달걀 하나만 더해진다면 식사가 달라집니다. 물론 콜레스테롤이나 질환 때문에 걱정되는 분들은 본인 검사 수치와 의사 조언에 맞춰 조절하시오. 중요한 건 달걀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밥상이죠. 달걀은 먹으면서 삼겹살, 튀김, 과자, 단 음료를 자주 먹는다면 그게 더 문제란 걸 기억하셔. 세 번째는 푸른 잎채소입니다. 저는 2번이나 시력을 잃었다가 회복하면서 눈 건강에 대해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닌 마음까지 무너져요. 글씨가 흐려지고 사람 얼굴이 희미해지고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약물 부작용도 너무 힘들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눈은 보일 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 들면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걱정이 많아집니다. 눈 건강 이야기할 때 시금치, 케일, 근대, 브로콜리, 쑥갓 같은 푸른 잎채소들 정말 많이 추천하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눈에는 당근이 최고라고 생각하시지만 둘은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당근이 야맹증을 예방하고 각막을 보호하는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데 탁월하다면 푸른 잎채소는 현대인의 눈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거든요. 실제로 요즘 우리 눈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밤낮 없이 쏟아지는 자외선과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때문에 망막이 매일 밤낮으로 손상되고 있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실명 위험이 있는 노인성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구원투수가 되는 게 시금치나 케일 같은 푸른 잎채소입니다. 여기엔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블루라이트로부터 망막을 직접 보호하고 시력 저하를 막아주는 필수 성분이 당근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게다가 시신경의 혈류를 도와 녹내장 예방을 돕는 질산염까지 풍부하죠. 물론 채소 먹는다고 눈병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검진도 중요하고 혈압과 혈당 관리도 중요하고 담배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매일 스마트폰을 보며 혹사당하는 우리 눈에 푸른 잎 채소를 자주 먹는 습관은 가장 확실한 영양 공급원이 되어주는 건 분명합니다.
시골 밥상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나물, 된장국, 생선, 두부, 잡곡밥처럼 몸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섬유질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죠. 나이 들면 장이 느려져요. 예전에는 하루 한 번 편하게 보던 변이 며칠씩 밀리죠.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화장실 가는 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변비약부터 찾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 약도 도움됩니다. 하지만 기본은 음식이죠. 장이 움직이려면 재료가 있어야죠. 그 재료가 바로 섬유질이단께요. 귀리, 현미, 보리, 채소, 해조류, 콩류, 견과류 같은 식품에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섬유질은 장 속에서 대변의 부피를 만들고 장 운동을 돕고 포만감도 줘요. 아침에 따뜻한 물과 함께 섬유질이 있는 식사를 하면 장이 훨씬 편해지는 분들이 많을 거요. 근데 갑자기 섬유질을 많이 늘리면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플 수 있으니 천천히 늘려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물을 같이 마셔야 해요. 섬유질만 늘리고 물을 안 마시면 오히려 더 변비가 생길 수도 있다니까요. 변비 무시하면 큰일 나는 것 아시죠? 힘든 분들은 전문가랑 상의하시오. 다섯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넘어졌을 때요. 젊을 때는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만인데요. 노년에는 한 번 넘어지는 게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손목 골절, 척추 압박 골절, 고관절 골절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뒤로 걷는 힘이 확 떨어지는 분들이 많죠. 그랑께 뼈 건강은 아프고 나서 챙기는 게 아니라 미리 챙겨야 해요. 멸치, 두부, 우유, 요거트, 치즈, 뼈째 먹는 생선, 일부 녹색 채소 같은 식품이 도움이 되죠. 하지만 칼슘만 먹는다고 끝이 아니죠. 비타민 D도 중요해요. 비타민 D는 햇빛과 관련이 있어요. 요즘 어르신들 집 안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죠. 햇빛을 너무 안 보는데 하루에 10분이라도 햇볕을 쬐며 천천히 걸어보세요. 오래 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집 앞 한 바퀴, 마당 한 바퀴, 아파트 복도라도 좋습니다. 햇빛, 걷기, 단백질, 칼슘이 같이 가야 뼈와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이죠.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충분히 만들기 어려워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지방산이죠. 혈관 건강, 뇌 건강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성분입니다. 나이 들수록 혈관이 중요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뇌도 심장도 눈도 다리도 버팁니다. 그래서 저는 비싼 영양제만 찾기 전에 생선 한 토막부터 챙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생선도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너무 짜게 조리면 나트륨이 늘어납니다. 튀기면 기름이 많아집니다. 굽거나 찌거나 싱겁게 조림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생선 냄새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작은 양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등어가 싫으면 흰살 생선도 좋고 생선이 어렵다면 두부나 달걀로 단백질을 보완해도 됩니다. 건강식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래 실천할 수 있어야 해요. 일곱 번째는 향신료입니다. 의외로 이걸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면 침이 줄고 입맛이 떨어지면서 음식 맛이 밋밋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 자꾸 더 짜게 먹고 더 달게 먹고 더 자극적으로 먹게 됩니다. 이게 혈압과 혈당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강황, 계피, 생강, 마늘, 후추 같은 향신료를 잘 활용하면 음식을 더 짜게 만들지 않아도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강황은 카레에 들어가는 노란 향신료입니다. 관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익숙한 계피도 추천해요. 수정과나 계피차 좋아하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중요한 건 향신료가 약은 아닙니다. 강황 먹는다고 관절이 새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계피 먹는다고 혈당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과장인 거제. 근데 짜고 단 양념을 줄이면서 음식 맛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단께요.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향신료를 건강식품처럼 많이 먹기 전에 꼭 확인하시죠. 자, 식구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요. 아이고 챙길 게 너무 많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쇼. 오늘 말한 걸 한꺼번에 다 바꾸라는 게 아니란께요. 하나씩만 바꿔가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밥상에 달걀 하나 올리기, 국물 조금 덜 먹기, 채소 한 젓가락 더 먹기, 생선 한 토막 챙기기, 햇빛 보며 10분 걷기, 고기만 찾지 말고 두부도 먹기, 섬유질 많은 견과류 먹기, 밥 입맛 살릴 향신료 애용하기.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건강은 큰 결심보다 반복이 이깁니다. 젊어지는 비법은 없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잖소. 하지만 덜 무너지는 방법은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매일 먹는 밥상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는 것. 이게 진짜 노년의 기술입니다. 제가 2번 시력을 잃어보고 나서 제일 크게 느낀 건 이겁니다. 보일 때 감사해야 합니다. 걸을 수 있을 때 걸어야 합니다. 먹을 수 있을 때 잘 먹어야 합니다. 내 몸이 아직 버텨줄 때 그 몸을 도와줘야 합니다. 아프고 나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물론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밥상 위에 있습니다. 식구들 꼭 기억하십시오. 10년 뒤 내 몸은 오늘 내가 먹은 밥상이 만듭니다. 20년 뒤 내 걸음걸이는 오늘 내가 움직인 만큼 달라집니다. 노년의 행복은 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고 내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 보는 것. 그게 진짜 행복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밥상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물 한 잔, 달걀 하나, 채소 한 젓가락, 생선 한 토막,
작아 보여도 그게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 형제분들, 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셔. 이런 건 혼자 알고 있으면 아깝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식팩트 할애비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다음에도 과장 없는 건강 이야기, 하지만 꼭 알아야 할 밥상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건행!